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저는 지금 페라리의 심장이죠. 엔조 페라리가 처음으로 이제 페라리를 시작한 바로 그곳입니다. 이탈리아 모데나에 와 있는데요. 이탈리아 모데나에는 지금 엔조 페라리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에는 두 개의 페라리 박물관이 있는데요. 첫 번째 엔조 페라리 박물관, 두 번째는 마라넬로에 있는 페라리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모데나에 있는 엔조 페라리 박물관이고요. 이어서 또 마라넬로에 있는 페라리 박물관도 방문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페라리의 역사와 페라리 아이코니카 모델들 그리고 레전더리 모델들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얼른 저와 함께 엔조 페라리 박물관 살펴보러 가보시죠. 지금 여기는 페라리의 역대, 그러니까 페라리가 처음 만든 엔진부터 마지막 프로산계에 들어간 엔진까지 엔진의 타임라인이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125S에 적용되었던 12기통 엔진을 시작으로 엔진의 역사가 정말로 많습니다. 250 밀레밀리아부터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제 눈에도 띄는 모델들이 몇몇 있는데 250 테스타로사에 들어갔던 12기통 엔진부터 해가지고 250 GT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이제 아마 이때부터 좀 비교적 최신이죠. 이때부터 488 F12 GTC4 루소부터 812 슈퍼패스트, 포르토피노 488 피스타, F8 트리부터부터 쭉 해가지고 지금 로마에 들어간 V8 8기통 그리고 812 컴페티치오네 12기통과 296 GTB에 들어간 6기통이 있죠. 그리고 프로산계 가장 최근에 들어간 12기통 자연흡기 엔진까지. 그래서 중간에 아마 디노 여기 6기통이 들어갔던 적이 몇몇 있었습니다. 중간에 보게 되면은 이때도 있었고, 그래서 8기통과 6기통, 12기통 엔진을 여태까지 만들어 온 그 연역이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시작으로 실제 페라리 엔진들도 여기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엔진의 라인업들. 여기 보면 지금 F1 엔진도 있고, 저 안쪽에는 이제 8기통, V8 8기통 엔진, 그리고 저 안쪽에는 V12 12기통 엔진까지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엔조 페라리 박물관에 입장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가 입구고, 입구에서 바로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첫 번째 페라리는 250 GTO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엔조 페라리 박물관은 매년 약간 컨셉이 리뉴얼이 됩니다. 근데 올해 컨셉은 슈퍼카 컨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의 페라리의 아이코닉한 차들을 올해는 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아놨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차량부터 엄청나게 강력한 페라리 250 GTO를 전시해놨어요. 이 차에 대한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페라리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아름답고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던 차 중에 한 대입니다. 250 GTO에서 GTO는 이 그란투리스모 그리고 호몰로가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몰로가토는 레이싱에서 이제 인증을 받은 레이스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아서 이제 레이스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경매에서 아마 가장 높은 가격에 올라가 있는 페라리일 겁니다. 그래서 경매에서 엄청나게 높은 금액이 형성이 되어 있고, 전 세계적으로 36대, 36대만 생산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유니크하고 희귀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250 GTO 레이스카입니다. 이 차 안에는 이제 V12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GT카이기 때문에 엔진이 앞쪽에 있습니다. 프론트 엔진이고 리어 휠 구동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또 뒷모습이 앞건입니다. 뒷모습이 이렇게 뚝 잘린 듯한 이 트렁크 리드 부분을 가지고 있고, 이 램프는 최근에 있는 페라리들까지도 적용이 됐었죠. 동그란 테일 램프 같은 경우, 이 테일 파이프도 정말 그냥 날것의 테일 파이프의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라리는 과거부터 GT카를 만들어 왔고, 지금도 많은 GT카를 만들어내고 있고, 플래그십 역시나 GT카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 페라리 브랜드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안쪽에서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정말 애호가들과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페라리의 F40입니다. 페라리의 40주년을 기념해서 만들어진 모델이고, 이 모델이 또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또 많은 팬을 가지고 있는 모델인 이유는 이 차량이 이제 엔조 페라리의 유작입니다. 엔조 페라리가 마지막으로 그래 이 차 만들어라 라고 승인했던 차량이
F40, F40 모델입니다. 그리고 페라리 모델들 보면 이 고정식 리어윙이 있는 차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F50도 보겠지만 F40은 고정식 리어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다른 페라리들과는 조금 다르다,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직선적이고 날이 많이 서 있고, 그리고 정말 그 하드코어함의 끝, 정말 퓨어함의 끝인 게 안에는 에어컨을 제외하고 거의 어떠한 옵션도 없고, 이 문을 여는 손잡이조차도 약간 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경량화의 진심이고 정말 레이스카 목적으로 만들어진 차량이 이 F40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엔조 페라리 박물관에 오니까 정말 역사적인 모델들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게 너무 매력적인 부분이고요. 요즘 페라리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스타 모양의 휠이거든요. 이 안에 열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거 보세요. 이렇게 키 꽂아서 잡아서 돌리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옆에는 노란색 F50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50주년을 기념해서 만들어진 모델이고요. F40는 이제 8기통이었습니다. 8기통이었는데 F50은 이제 12기통 엔진이 들어갔고, 이 엔진의 특징은 뭐냐면 이 F1에서 사용하던 그 당시 엔진을 그대로 이 차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F1 기술을 많이 넣은 이제 페라리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차 역시나 고정식 리어 스포일러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F40보다는 팬층이 조금 적습니다. F50이.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엔조 페라리의 유작이기도 하고 F40이 좀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물론 F50도 많은 팬덤을 형성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엔진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게 F1 엔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출력적으로나 최고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더 화끈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아무래도 엔조 페라리의 유작이기 때문에 F50보다는 F40이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유선형의 디자인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F40은 쭉쭉 뻗어 있었는데 F50은 보시는 것처럼 좀 유려한 라인을 많이 쓰기 시작했고, 이런 과감한 보닛의 이런 에어 홀들은 요즘 들어서 스페치알레 모델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디테일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이 요즘 최근에 나온 페라리들에게도 잘 적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옆모습이 진짜 압권이에요. 옆모습이 정말 이렇게 지금 라인이 있지만 이대로 쭉 올라가서 정말 빠른 속도감을 보여주는 것이 F50 측면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F40보다는 그래도 실내가 조금 더 잘 다듬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죽들도 좀 더 많이 쓰인 것 같고요. 이거는 역시나 박물관에 있어서 그런지 정말 새 차 같습니다. 그래서 휠 같은 경우에도 F40에 적용되었던 이 별 모양, 스타 모양의 휠을 조금 더 개선해서 적용한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모델이 사실상 거의 가장 유명하죠. 왜냐하면 엔조 페라리의 이름을 그대로 딴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유명한 차량이 이 엔조 페라리 모델입니다. 그래서 F40, F50 그 뒤를 잇는 페라리의 플래그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역시나 12기통 엔진을 탑재하고 있고요. F1 기술을 그대로 갖고 있는 모델입니다. 근데 조금 좋아진 부분은 이제 전자장비의 도움을 좀 받기 시작했습니다. 엔조 페라리부터는. 그래서 조금 더 똑똑해지고 F1의 그런 첨단의 기술들을 더 많이 넣은 모델이 엔조 페라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F40과 F50은 비슷한 느낌이 있었는데 갑자기 엔조 페라리부터 확 뭔가 정말 다른 차원의 차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정식 리어 스포일러도 없어졌고, 이 듀얼 테일라이트도 이때부터 이렇게 조금 더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캐릭터가. 저도 이렇게 엔조 페라리를 좀 자세하게 보는 건 처음입니다. 근데 이거는 또 문을 열어야 정말 멋진 차량인데 이게 손을 댈 수 없거든요. 그래서 눈으로만 보는 걸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휠도 지금 다 비슷하죠. F40, F50 엔조 페라리 휠이 전체적으로 이 5스포크 형태로 돼 있어서 약간 별 모양 휠을 또 이어져 오고 있는 게 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아마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를 처음 넣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최신의 옵션들, 이런 전자장비들을 이 엔조 페라리를 통해서 많이 선보였다, 최초로. 와, 요 나리선 앞코 한번 보세요. 너무 멋있다. 이 차는 2002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할 때 출시된 차거든요. 그러니까 20년이 넘었죠. 20년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엄청난 아우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미드십 차량입니다. 그래서
엔진이 이 뒤쪽에 있죠. 와, 엔진 보인다, 보여. 와, 또 페라리 차량들의 특징은 또 엔진을 잘 보이게 이렇게 디자인을 해놓습니다. 와, 엔진 커버가 이건 또 약간 그 페라리의 레드 실린더 블럭으로 안 돼 있는데도 카본으로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와, 카본으로 돼 있는 것도 정말 멋집니다. 엔조 페라리. 그리고 엔조 페라리 다음은 뭘까요? 다 아시죠, 여러분? 이 바로 옆에 있는 라 페라리입니다. 이름도 너무 멋있잖아요, 라 페라리. 그래서 여기 라 페라리가 두 대가 있어요. 여기는 아페르타, 그러니까 즉 이 탑이 오픈이 되는 모델이 있고, 여기 그냥 탑이 오픈이 되지 않는 쿠페의 라 페라리가 또 이렇게 두 대가 있습니다. 이 보기 힘든 모델들이 두 대나 전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라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전기 모터가 들어간 하이브리드 페라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페라리를 봤을 때 하이브리드 계통의 페라리들이 많아졌죠. SF90라든지 아니면 296 GTB 이런 모델들이 현재 하이브리드를 사용하고 있는 페라리 모델들인데, 이 라페라리가 출시될 때가 2013년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페라리에서 하이브리드를 사용한다라는 거는 정말 충격 그 자체였거든요. 디자인 자체도 정말 충격이었지만 이 차는 기본 베이스는 V12 역시나 12기통 자연흡기 엔진을 이제 기반으로 하는 모델입니다. 이것 역시나 카본으로 엔진을 모두 다 감싸놨어요. 이때는 또 이 테일램프가 싱글로 바뀌었습니다. 테일램프의 이런 바뀌는 부분들을 보는 것도 또 재미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것 역시나 이제 5스포크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야, 이 디스크 로터가 거의 꽉 차 있습니다. 이 휠 하우스를 완전히 가득 채우는 이 대용량 디스크 로터랑 이 브레이크 캘리퍼 보세요. 캘리퍼도 그냥 휠에 빈틈이 없습니다. 빈틈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멋진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페라리 역시나 지금 이렇게 자세히 보는 건 처음인데, 엔조 페라리와 라페라리는 조금 닮아 있어요. 이 도어가 열리는 방식도 그렇고 전체적인 쉐입이나 모양들이 서로 한 10년 정도의 갭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지만 약간 좀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를 보게 되면은 뭐 458 이탈리아, GTC4 루소 이런 모델들과도 조금 일맥상통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노란색 아페르타 모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 지금 제가 와 있는 모데나 같은 경우, 모데나를 대표하는 색상이 카나리아 옐로우라는 컬러입니다. 그래서 페라리 엠블럼에도 노란색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노란색을 사용하게 된 게 모데나를 대표하는 컬러가 카나리아 옐로우라서 저 노란색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페라리에서는 이 지알로라고 하거든요, 노란색을 인테리어로. 그래서 아마 이 컬러도 지알로 무슨 컬러인 것 같은데, 물론 이거는 굉장히 희귀한 컬러겠죠. 컬러 옵션만 몇 천만 원, 몇 억 정도 하는 컬러처럼 보입니다. 이거는 조금 스포크가 많은 카본 휠까지는 아니네요. 카본 휠까지는 아닌데 정말 멋진 콤비네이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쭉 뻗어 있는 게 너무 유니크하고 멋집니다. 이것도 역시나 미드십이기 때문에 이 에어 홀이 측면부에 정말 크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와, 아페르타니까 이 탑이 열리는 이 부분도 한번 봐야겠죠. 얘를 뭐 로마 스파이더처럼 이 뒤에까지 완전히 열리는 게 아니라 마치 타르가처럼 위에 머리 위쪽만 열리는 게 또 엄청나게 매력적입니다. 지금 요 엔조 페라리 박물관에는 완전 최신 차량은 없어요. 정말 이 아이코닉하고 페라리에서 레전드를 담당하고 있는 차량들을 한 곳에 모아놨습니다. 사실 뭐 최신의 페라리는 우리나라 쇼룸에서도 볼 수 있고 도산대로 가면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와, 안에 한번 궁금한데. 와, 아주 스티어링 휠이 엄청 멋있네. 약간 거의 사각 스퀘어 타입으로 돼 있는데. 와, 이런 게 엄청 멋있네. 와, 지금 요 앵글, 와, 이 말도 안 되는 앵글입니다. 저기는 엔조 페라리가 있고 여기는 라 페라리 아페르타가 있는 이 앵글은 정말 미친 앵글, 폭력적인 앵글입니다. 심지어 컬러도 달라. 와, 이걸 썸네일로 해야겠는데요.
그리고 여기는 페라리 FXX가 있습니다. 페라리 FXX는 발음도 좀 어려운데 이거는 공도용 차량은 아닙니다. 이건 정말 그냥 서킷을 위해서 만들어진 차량이라고 보면 되고, 이 차량은 아예 도로에 타고 나올 수도 없고, 이거를 내가 돈 주고 사더라도 이건 페라리에서 관리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에 대한 전반적인 건 다 페라리가 관리해주고, 이 차를 구매하게 되면 딱 서킷에 와서 이 차를 딱 타기만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얼마 전에 SF90XX-가 출시가 됐는데 그건 최초의 XX 공도용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이 FXX라는 게 일반 도로에서는 주행이 불가한데 이제 얼마 전에 최초로 공도 주행이 가능한 XX 시리즈가 나왔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지금 한 대는 이미 출고가 됐고 한 두세 대 정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레이스만을 위한 차량이지만 SF90XX를 통해서 도로에서도 볼 수 있는 레이스 머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본 FXX의 끝판왕이 바로 이 차입니다. 이 차 이름이 진짜 발음이 어려워요. 페라리 FXXK입니다. 이거는 라페라리를 기반으로 한 가장 하드코어하게 트랙용 머신으로 만든 겁니다. 뭐 기본적으로 페라리가 하드코어하지만 정말 그 한계점을 넘어서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디자인 자체가, 아니 원래도 좀 전에 라페라리 보셨잖아요. 그것도 대단했는데 이건 아예 헤드라이트가 거의 안 보입니다. 헤드라이트가 거의 안 보이고, 이런 카나드 있잖아요. 공기 역학계수를, 공기 저항을 훨씬 더 유려하게 해주는 이런 카나드도 와, 그냥 우리가 일반 뭐 국산차나 뭐 스포츠카에서 보는 카나드와는 그 너비라든지 그 길이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 앞쪽 프론트 립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도 훨씬 과감해졌습니다. 너무 멋있다 정말. 와, 휠 봐. 이건 경량화를 위해서 또 저 스티어링 휠 핸들도 레이싱 핸들입니다. 탈착이 가능한 핸들이 붙어 있고, 또 FXX의 특징은 또 이 리어 윙이거든요. 와, 미쳤다. 아니 후면 보세요. 정말 그냥 게임에 나올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실제로 이제 주행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와, 윙 보세요. 윙 봐. 와, 진짜 상어의 그 지느러미 느낌이 확 납니다. 최근에 출시된 296 스페치알레 보게 되면은 그것도 요 FXX에서 영감을 많이 받은 그 리어 윙을 가지고 있거든요. 후면부를. 와, 페라리 기술력의 정점, 디자인의 정점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와, 너무 멋있다. 와, 너무 이런 거 다 보입니다. 이 안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와, 이 측면부 한번 보세요. 말이 안 나오는 측면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보면은 또 F50의 느낌이 좀 나죠. 여기 보면은 아까 F50도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 윙이 달려 있으니까 F50이랑 확실히 좀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년 엔조 페라리 생일에 이렇게 컨셉이 바뀐다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가장 최신의 페라리, 지금 이 박물관 안에 있는 차량들 중에서는 가장 최신의 페라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F80, 가장 최근에 나온 페라리의 하이퍼카 모델이죠. 이거는 테스트 뮬, 그러니까 공식 런칭하기 전에 테스트를 했던 그 F80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카모플라주가 이렇게 붙어져 있죠. 그래서 F80의 특징은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차들 중에 유일하게 이 차만 뭐다? 6기통입니다. 네, V6 6기통 엔진을 가지고 있고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페라리와 같은 하이브리드이긴 하지만 물론 엄청난 기술의 발전이 있었죠. 근데 이거는 499P라는 페라리의 WEC, 페라리 하이퍼카가 있습니다. 최근에 또 페라리가 르망 24시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24시간 동안 달리는 건데 거기서 페라리가 499P라는 하이퍼카로 우승을 했는데 499P에 들어간 파워트레인과 똑같습니다. 이 F80에 들어간 파워트레인이 V6 기반의 하이브리드거든요. 내구레이스 우승한 파워트레인을 이제 품고 있는 그런 하이퍼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또 루이스 해밀턴이랑 샤를 르클레르가 이 차량을 직접 트랙에서 주행하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해밀턴이 정말 엄청난 차다, 내가 타본 공도용 차 중에 가장 빠르다
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F1 레이서에게도 인정을 받은 차량이고, 저도 이 F80을 실제로 못 봤거든요. 근데 지금 이건 테스트뮬 차량이기 때문에 사실 온전한 F80이라고 보기 좀 그렇지만, 사실 이런 걸 보는 경우도 거의 없죠. 이 테스트뮬 차량을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 역시나 이 엔조 페라리 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혜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안에도 심플합니다. 네. 그래서 F80 프로토타입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이 V6 보이시죠? V6의 3000cc입니다. 3000cc. 그런데 1200마력이에요. 1200마력이고, 이것도 문이 이렇게 위로 열립니다. 이것도 보면은 휠이 보통 다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색다른 휠이 별로 없긴 합니다. 페라리의 공통적인 특징들을 보면은 다 5스포크로 굉장히 좀 심플하고 간결한 스타일의 휠을 사용하고 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간 이 디스크 로터나 브레이크 캘리퍼는 굉장히 꽉 차 있고 엄청난 성능을 보여준다. 공통적으로 또 여기 앞에 있는 덕트가 이렇게 다 뚫려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극단적으로 낮습니다. 정말 높이가. 이거는 타볼 뭐랄까? 상상도 안 돼요. 너무 제가 다룰 수 없는 그런 출력과 퍼포먼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승해보고 싶다라는 느낌마저도 안 드는 차량입니다. 그냥 눈으로 보는데 만족하는 그런, 진짜 윈 보세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윈도 지금 자세히 보면 다 카본으로 되어 있어요. 뒤에도 그렇고. 정말 이 엔조 페라리 박물관에 와서 이 250 GT5부터 시작해서 F40, F50, 엔조 페라리, 라 페라리 해서 가장 최근에 나온 이 하이퍼카 F80 테스트뮬까지 살펴봤습니다. 좀 전에 F80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499P 페라리의 하이퍼카죠. WEC, 지금 내구 레이스를 나가고 있는 하이퍼카인 499P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구 레이스 집중해서 보신 분들은 이 차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좀 색상이 특이하죠. 내구 레이스에 있는 이 499P는 빨간색 아니면 노란색이거든요. 이 차는 흰색입니다. 흰색이어서 굉장히 좀 특이한데, 이 차 지금 보게 되면 499P 모디피카타 모델입니다. 그래서 모디피카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일반 고객들에게 판매가 되는 499P 모델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이 차량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499P는 정말 내구 레이스를 위해서 만들어진 모델이지만, 모디피카타는 이제 고객들에게 판매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성능적으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F80과 똑같은 파워트레인을 가진 페라리의 하이퍼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워트레인 한번 볼까요? V6 3.0L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 페라리의 가장 최신의 하이브리드 엔진이 집약되어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작년에 이 벨기에 가서 스파 프랑코시앙 서킷에서 이 스파 6아워 요 레이스를 직접 보고 왔었는데, 이게 6기통 하이브리드잖아요. 근데 이 6기통 하이브리드의 그 사운드를 생각하시면 속도도 정말 빠른데 소리도 정말 크고 있고, 그래서 왜 이 차가 하이퍼카인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499P를 통해서 지금 페라리는 르망에서 3년째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3년째 우승을 하고 있다라는 게 정말 페라리가 이 하이브리드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나온 공도용 머신이 저 F80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조 페라리 박물관 이렇게 한가운데 와서 리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기분이 정말 색다르고 뭔가 감격스럽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페라리의 역사가 시작된 이 모데나에 와서 엔조 페라리 박물관에서 역대 가장 아이코닉한 페라리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봤다는 게 정말 감회가 새로운 그런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라넬로에 있는 페라리 박물관에는 지금 보신 페라리들과는 또 다른 페라리가 전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마라넬로 페라리 박물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페라리 박물관에 왔습니다.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건 엔조 페라리 박물관이었고요. 엔조 페라리 박물관은 모데나에 있었지만 이 페라리 뮤지엄은 마라넬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이 두 개의 페라리 박물관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건 파렐리 GTS, 제가 가장 좋아하는 페라리 모델이기도 합니다. V12 자연흡기 엔진을 탑재하고 GTS 슈퍼패스트 그리고 컴페티치온의 한정판 모델까지도 이제 출시가 된 파렐리 GTS의 모습입니다. We have a car in a very unusual color. This green. Matte green. Yeah, exactly. It's 599 high cares. This is a prototype. It's a single unit. Ferrari never sold it. It's a prototype that was used to develop the first hybrid system called La Ferrari. Yeah, La Ferrari is the very first hybrid car. So this car is hybrid too. It has a V12 with 600 horsepower and an electric motor with 120 horsepower more. So yes, 720 in total. 네, 이 차는 라페라리를 만들기 전에 599 모델로 프로토타입으로 제작한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라고 해요. 굉장히 쨍한 매트 그린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Especially for a tailor-made car, the programs which are available now are three: Scuderia, Inedita, and Classica. So this car, for example, is called the F12 Tour de France. It's from 2017. It's a road model, but the owner in this case decided to make the car look like a race car. In particular, a car that finished second at the 24 Hours of Daytona in 1967. That car had the number 24, was red with the bronze wheel rims, the interior as you see. So it's possible to apply the look of a race car to a new road car, like in this case. It's a four-seater with four doors for the first time. First time. The rear doors are rear hinged, so they open upwind in a different way than front doors. 그래서 프로 3계는 매년 2만 대로 생산을 제한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약은 그보다 훨씬 더 많지만 생산량을 제한해서 유니크함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 this is one of the unique model. Yeah, it's the SF90XX. Yes, it's the first model in the on-road race XX. Right. That's what makes it really, really unique. Yes. It's the first XX model deriving from the XX program, which is street legal. So previous XX models were track only. They were used just for tests and activities on tracks. The XX program is not ruled by the FIA, but it's ruled by Ferrari. So I mean, there are no limits to the experimentation, to innovation, to technology. It's a plug-in hybrid car with a V8 and 3 electric motors, 1030 horsepower, 0 to 100 in 2.3 seconds. 이 차는 이제 원오프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고객이 이런 디자인까지도 다 고를 수가 있고, 지금 이 차량은 그냥 목업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구동이 되거나 엔진이 있거나 그렇진 않다라고 해요. 네, 홍콩 고객이 이 차의 헤드라이트를 원치 않아서 헤드라이트를 이렇게 없앤 상태로 만들어 줬다라고 해요. 그래서 도로에서 주행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오프 모델은 출력도 비밀이라고 합니다. 출력도 고객만 알 수 있다라고 해요. 이것 역시나 이제 구동이 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그냥 목업 차량이고 안에 파워트레인은 탑재되지 않은 상태예요. What is your favorite model in Ferrari? It's so difficult question, but I'm curious about. I really like the 250 California. Also the 250 GTO. You like the classic? Yeah. Oh. I'm old style. 네, 밀레밀리아 경주를 마지막으로 참가했던 315 페라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밀레밀리아 경기에서 이제 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속도를 겨루는 경기가 아니라 그냥 페스티벌의 성격으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밀레밀리아 경주에서 거의 이제는 볼 수 없는, 빨리 달릴 수 있는
페라리의 마지막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The number represented the time at which this car had to start the race. So at 5:35 in the morning. For example, in this drawing, we have the same car, 5:35, and you see the other one had to leave at 5:47 in the morning. It's so early started. The Very race. early. 잠도 안 깼을 텐데. Yes. 이게 초기 이제 페라리 엠블럼이었다고 합니다. Yellow is the 색깔도 color of 바뀌었고 motor. 이 말의 꼬리도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갔다라고 해요. 이걸 한 곳에 모아놓으니까 이렇게 세대가 지날수록 어떻게 발전했고 어떤 부분이 개선됐는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물론 이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 미미해진 부분도 있지만 또 어느 순간부터는 또 확 좋아지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인 큰 이 F1카의 이 쉐입이라든지 레이아웃은 크게 바뀌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보면 확실히 좀 드라이버를 조금 더 안전하게 드라이브 할 수 있도록 혹시 사고가 났을 때 좀 더 안전하게 해줄 수 있게끔 하는 안전장치들, 안전한 구조로 조금 많이 바뀌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고 에어로다이나믹을 위해서 확실히 점점 더 이 앞에 있는 립이라든지 리어 스포일러, 다운포스를 위해서 작용하는 이런 부품들이 더욱더 개선되고 있다는 게 이렇게 한눈에 좀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페라리 뮤지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엔조 페라리 뮤지엄에 이어서 페라리 뮤지엄까지 살펴봤는데요. 여기는 F1 카들까지도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어서 엔조 페라리 박물관과는 또 다른 차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고 정말 그 페라리의 역사를 계속해서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박물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라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만약에 둘 다 볼 수 있다 하면 엔조 페라리와 요 페라리 뮤지엄을 다 보면 좋지만 나는 둘 중에 하나만 보겠다, 시간이 많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페라리 박물관을 보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뭐 둘 다 너무 좋았는데 좀 더 많은 차량들을 한 곳에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페라리 F1부터 초창기 페라리 지금까지 프로산계까지 페라리를 볼 수 있는 건 페라리 뮤지엄이었기 때문에 네, 둘 다 좋았어요. 둘 다 좋았는데 꼭 한 곳만 봐야 된다면 저는 페라리 뮤지엄을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혹시 이탈리아에 오셔서 페라리 박물관 구경을 원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물관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